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스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외신이나 국내 보도를 통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뭐 이야기하는 측면이 많은데 네. 뭐 큰 이슈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와 굉장히 연관이 되기 네.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즈모급 강습 상륙함이라고 해야 될지. 이즈모급은 호위함입니다. 정식으로는. 그들은 호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축함. 그거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 아니 뭐 어쨌든 걔네 예. 명칭은 구축함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호위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말도 안 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우리는 국제적인 흐름, 글로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강습 상륙함이 맞고요. 항모라고 부르는 게 사실 맞겠죠. 지금은 항모라고 부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항모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일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이즈모급 상륙함 경항모로 개조가 됐죠. 바로 갑판을 개조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개조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즈모급은 두 척이 건조가 돼서 이즈모급 그리고 또 하나의 한 명이 참 의미심장해요. 카가. 예, 참. 뭐 2차 세계대전 때 미드웨이 해전 때 네. 그렇죠.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아주 개박살이 유명하고, 났던 예, 네. 진주만 공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네. 이 카가가 있는데 그와 동일한 한 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좀 우리한테는 그죠. 의미가 큽니다. 야, 얘네들은 반성 의식이 없구나. 있으면 일본이 아니죠. 그런 있으면 일본이 아니죠. 대단하다, 진짜. 너무 감동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정말 그거 부인할 수가 없네요. 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홍 필장님이 뭐 이런 그 일본의 그 항공모함의 역사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하실 건데 사실 참 우리한테는 와닿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일본이 경항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이야기 않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상당히 달라요. 거기다 예. 이번함 한 명이 카가란 뜻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사실 이 뉴스는 뭐 색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왔고 네, 네. 당연히 이즈모급이 건조될 때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건조 후에 이걸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갑판 개량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이제 예상했던 대로 가는구나 이랬고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기로 한 이유가 10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미 해병대 F-35B가 직접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즈모에서 이착함 및 경납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숨기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아예 미국하고 딱 합작을 해가지고 경항모로서 쓰는 걸 시험을 했고 뭐 어차피 F-35B도 한 40대 정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F-35B만 들어오면 이제 항모로서 운용을 시작하는 거죠. F-35B 42대가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지금 미국 주둔하고 있는 주일 그렇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함재기에 F-35B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이게 경항모로 쓸 수 있는지 인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해군은 1945년에 소멸을 했고요. 예. 그 뒤로 지금까지 일본 해상자위대는 공식적으로 항모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됐잖아요. 근데 안 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안 된 적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게 뭐 예. 국제법에 뭐 전범 규약 때문에 어쩌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그럴 거라고 한 거고 예. 실제로 일본이 국제법상 항모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어떤 규칙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저렇게 강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홍 회장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조금 넓게 얘기하면은 그 헌법상의 어떤 그걸 갖다가 넓은 의미를 좁게 해석했을 때 공격용 무기 체계를 보유하면 안 된다는 된다. 게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내법적인 해석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거는. 그것이 항공모함이 상당히 대표적인 공격 그렇죠. 무기체계 그렇죠. 때문에 예. 보유를 안 하려고 표면적으로 예.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본이 항모를 정말 포기하고 안 가지겠다고 했냐? 아닙니다. 일단 50년대에 실은 미국이 항모를 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진짜 제대로 된 항모보다는 호위 항모,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한 거의 100척 정도 찍어낸 경항모를 니네 그 대잠 초계 헬기 탑재용으로 써라. 근데 일본이 자기네 머리 굴려보면서 견적 때려보고 하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좀 낡은 배들이고 그 다음에 능력 제한이 있고 또 항모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안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때 니미츠까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거든요. 그 니미츠 제도. 그렇기 때문에 항모를 일찍 보유할 수 있던 기회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60년대에 항모 보유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실은 일본이 아무래도 대잠하고 대기뢰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해상 헬기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 해군의 해상 자위대에 호위함들이란 건 대부분 헬기 탑재가 잘 안 되던 배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헬기 탑재를 할 수 있는 모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헬기 모함을 건조하자라고 했다가 아무래도 항모는 좀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대빵 큰 구축함을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간판이 큰 구축함. 그렇죠. 하루나급 구축함을 만듭니다. 하루나급 호위함, 걔네 이름으로 호위함인데 헬기를 3대를 실어요. 그것도 조그만 헬기도 아니고 시킹.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시호크급 굉장히 큰 헬기 그걸 3대를 싣고 그걸 2척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또 시라네급 호위함 2척을 또 만들어요. 그것도 또 3대를 싣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일본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음흉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대로 당연히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데 사실 그 항공모함의 가장 중추적인 건 탑재 함재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반이 전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본의 국방력을 미군이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 견제, 소련 견제, 그렇죠. 대소련 견제고 특히 태평양에 있는 잠수함 견제, 대잠 작전이다. 그랬을 때 필요한 플랫폼 당연히 헬기 모함이다. 그렇긴 하죠. 라고 간 것들이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의미심장한 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헬기 탑재 한두 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평범한 구축함을 여러 대 짓는 게 맞는데 굳이 이렇게 했거든요. 게다가 또 재밌는 게 이러고 나서 또 이거하고는 별개로 헬기 탑재 호위함들은 또 따로따로 또 만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조그만 크지 않은 것들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나중에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베이스가 돼요. 이거 그쵸. 자체는 항모로 쓸 수 없지만 그렇구나. 2000년대에 이 배들이 노후화돼서 후계함을 지어야겠다. 그 타이밍이 되니까 비로소 휴가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진짜 항모형 배예요. 지네들끼리 그 명분 찾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명분을 쌓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00년대 휴가급이 나왔는데 휴가급까지는 본격적인 항모는 아닌 게 휴가급은 항모형으로 갑판이 쫙 깔려 있는 배지만 함재기로 고정 있기는 싣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해야 해리어 정도인데 그렇죠. 이미 이거 휴가급이 나왔을 땐 해리어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러고 나서 2010년대에 등장한 게 이즈모급입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쌓아온 거예요. 이즈모급에 이르면은 이거는 딱 진수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아 얘네 이거 F-35B 운용할 거다.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 휴가급을 개발하고 건조했을 당시에 사실 밑그림은 그려져 있던 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피해를 봤던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달리 볼 수밖에 없지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섬나라고 어쩌면 군사력 투사를 계속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려는 어떤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뭐 한 국가가 어떤 장기적인 국방 정책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 뭐 과거에 발목이 잡힐 수가 없긴 한데 우리는 사실은 일본이 저질렀던 짓이 생생하게 겪었고 그 피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식의 적극적인 국방 정책, 특히 이제 항공모함으로 대표되는 이 항공모함이란 게 사실은 가장 공격적인 무기와 그다음에 국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분명히 또 독도에 시비 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 군함들이나 그 경비선들끼리 충돌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몇 년 안에 독도 앞바다에 그 항공모함이 떠 있는 걸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이즈모급까지 해서 F-35B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없진 않은 게 오키나와 및 그 인근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라는 게 있죠. 그 정도쯤 되면은 지상발진 항공기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항모를 운용하기 시작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혼자는 못해도 최소한 미국과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일본의 가장 떨어진 어떤 섬들의 어떤 반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F-35B를 탑재한 이즈모급을 경항모로 운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면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글로벌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세계의 경찰을 하기에는 버겁다는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네.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거고 그랬을 때 일본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일본이 만약에 항공모함 플랫폼을 갖고 있다면 주일 미군으로 주둔해 있는 주일 공군 및 해병대의 F-35A, F-35B, 특히 F-35B를 얘기하겠죠. F-35B 함재기를 자기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도 우리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고 싶은데 우리로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강대국들이 예전에 이제 저는 영국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찾은 동맹국이 이제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던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중국 이제 영국이 미국으로 바뀌고 이제 러시아가 중국으로 바뀐 셈이죠. 뭐 일본이 자국의 이제 그 섬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도입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과의 발맞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렇죠. 이제 전략이었고요. 뭐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이즈모급이 F-35B는 운용을 하지만 스키 점프 대는 없어요. 당분간 설치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딱 미 해병대가 F-35B를 운용하는 능력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스키 점프대가 없는 만큼 무장 탑재량도 제한이 있고 항속거리도 조금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륙 작전의 근접 지원 아니면은 수세적인 방공 이 두 가지 외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공격적인 능력은 좀 떨어지는 거라는 걸 자기네도 좀 어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그 나름 어느 그냥 정도는. 중간을 찾아가는 거네요. 자기네들은.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스키 점프대도 들어갈 거를 플랫폼을 향후에 그렇죠. 미래에 만들 거고 그렇게 따지면 정규 항공모함 진짜 대형 항공모함도 가지지 않으리라는 아마 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 당장은 얘기를 안 해도 휴가급 이즈모급 휴가급만 해도 그거 공표가 되는 건 굉장히 건조가 임박해서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건조 시작이. 그러니까 아마 네. 지금 일본이 속으로는 분명히 야 이거 못해도 퀸 엘리자베스 정도 되는 정규 항모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속으로는 설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에서. 사실 지금 이 이즈모급만 해도 스키 점프대를 단다 쳐도 배수량이 워낙 제한이 많아가지고 장기간의 작전과 대규모 침공 같은 그런 공격적인 임무는 쉽진 않은 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찌 보면 좀 이뻐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카가란 이름이 가장 불편할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만에서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뭐라고 당했잖아요. 했으면 사실 그 이름 못 쓰는 건데 그냥 그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그렇죠. 미국도 그냥 용인하고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독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그 거부감 그런 게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오커스를 결성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을 꼭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본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식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주긴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걔는 야동 돌려보다가 이제서 기밀도 빼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면도 그리고-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아야지 이제 써먹을 구석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피해자고 이쪽은 가해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본이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승인이 있으니까 경항공모함을 만들었지만 이거를 미국의 의도대로만 쓰겠느냐? 절대 아니죠. 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총리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조금 있다가 독도 앞바다에 뜰 수 있을 거예요. 독도고 뭐 센가쿠고 뭐 가서 뭐 시위하겠죠. 그렇죠. 일단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래요. 일본이 항모를 가졌다고 우리가 그거에 무조건 항모로 대응하자 이거보다는 일본이 우리한테 상대할 때는 우리나라 근처고 우리나라 근처는 항모가 왔다고 항모로 대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항모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먼 데서 작전하는 데 유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든 잠수함이든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잠수함 항모가 우리나라 그 공군의 제공권 방공권 범위 안에 있다 치면은 솔직히 경항모를 굳이 출동시키는 것보다는 공군기가 나가는 게 더 유리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탑재가 이제 스텔스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격과 방어 양쪽이 다 유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홈페이지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항모가 필요성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라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해역은 좁은 해역이고 다만 맞죠. 예, 다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그런 맞대응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항모를 지금으로서는 빨리 로드맵을 정해야 된다.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더 장기간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저는 좀 반대인 게 이왕 시작하려면 일본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든지 우리 입장에서 항모를 2033년에 건조한다는 큰 로드맵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가야지 갑자기 함재기를 우리 보라매의 네. 그건 아니죠. 그건 해군용 아니죠. 그 탑재기로 그런다면은 뭐예요? 캐퍼폴트부터 해가지고 정규 항모로 가야 되는데 시작도 우리는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농후하거나 내지는 2030년대 후반 가야 네. 벌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점을 강조해보고 싶고요. 우리가 갖는 의미는 좀 남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홍 필장님께서 네, 그렇죠. 네. 주제를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분명 이런 이야기 나올 테니까 그때 업데이트 또 되면 또 한번 예, 소개해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함께 정말 밀떡!